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죠. 투자 열풍이 엄청난데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거 혹시 1999년 닷컴 버블 재방송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지점을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AI 붐이 과연 그때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인가? 지금 이 AI 붐, 과연 닷컴 버블의 재탕일 뿐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실 거예요. 이 엄청난 열기가 결국 또 한 번의 거대한 거품 붕괴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불안감, 과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왜 다들 이거 데자뷰인데?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둘 다 고금리 시기에 시작됐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AI,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이 모든 걸 촉발했다는 점까지. 와, 이거 뭐 거의 평행이론 수준 아닌가요? 정말 소름 돋게 닮았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시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1996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이거 비성적 과열이다 라고 딱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땠을까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뒤로 3년을 더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똑같이 높은 주식 가치를 경고하고 있죠. 어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면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더 남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2, 3년 정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완전 닷컴 버블 판박이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만드는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기업의 이익입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업들은 적자인데 그냥 미래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투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익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번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닷컴 버블은 이익이 투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껍데기만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이익이 오히려 성장을 앞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돈이, 수익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이익이 탄탄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데이터로 증명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숫자를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자 사이클의 길이부터가 아예 달라요. 닷컴 버블 때는 투자가 번쩍하고 2000년에 정점을 찍자마자 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투자는 어때요? 전망치를 보면 최소 2028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아니라 훨씬 더 길고 거대한 흐름이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익이 높은 건 알겠어. 근데 그 이익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떡해?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에 이 탄탄해 보이던 이익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닷컴 버블이랑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이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비관론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거나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사실 이 패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랑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논쟁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돼요. 과연 AI가 진짜로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가? 자, 그럼 AI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건 개별 기업의 실적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야를 훨씬 더 넓혀서 거시 경제, 그리고 특히 정부의 역할을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헉자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돈을 쓴다는 건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돈은 기업이나 개인, 즉 민간 부문의 누군가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면 그게 민간에는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부채를 볼 때 단순히 와, 빚이 저렇게 많아? 하고 숫자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가? 그냥 의미 없이 써버린 돈인지 아니면 미래 산업을 키우고 장기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투자한 돈인지 그 돈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정부들이 성장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AI처럼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 붐은 그냥 민간에서 일어나는 투자 열풍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자동화가 모든 걸 바꾸는 세상에서 최후의 승자는요,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힘이 제일 센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빠른 적응자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3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측하기입니다. AI와 로봇 때문에 어떤 산업, 어떤 직무가 가장 먼저 변화할지 미리 내다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집중하기입니다. 그 변화의 흐름 위에서 AI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3번째는 학습하기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빠른 적응자가 되는 길입니다. AI가 인간보다 데이터를 더 잘 분석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뭘까요? 단순히 기계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일하려고 경쟁하는 게 우리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AI는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어떤 성장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어쩌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